당신은 점심시간에 동네 약국에 들러 아무 생각 없이 밴드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서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라고 느낍니다. 영수증을 보는 순간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는 사실이 스쳐 지나가지만 당신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쁜 오후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약국 문을 나서자 바로 옆 매장에서 같은 모양의 상품이 훨씬 싼 가격으로 진열된 장면이 당신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할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작동하는 유통구조의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같은 물건처럼 보이는데 이런 차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 질문은 개인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일상 가격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보여주는 입구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동네 상권 아래에서 자본의 흐름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처음에는 1,000원과 5,000원의 차이처럼 작게 느껴지지만 이 간격은 시간이 지나며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같은 선택이 수천 번 반복될 때 구조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물이 빠진 뒤에야 드러나는 강바닥처럼 위기는 항상 평범한 장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의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집단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약이라고 부르지만 시스템은 다른 단어로 이 현상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이런 가격이 가능해졌는지를 관찰하는 시선입니다. 표면만 보면 소비자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의 수익 구조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당신은 아직 불안을 느끼지 않지만 이 장면은 이미 다음 단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 하나, 다음에는 가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느낍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질문은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입니다. 이 균열은 개인 지출을 넘어 수익 분배와 시장 지배력이라는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당신이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와 영수증을 다시 바라보며 이 차이가 우연인지 구조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작은 불편은 개인 기억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위기가 시작되기 전 시장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신호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손해를 봤다고 느끼지 않지만 시스템은 이미 비용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격은 낮아졌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는 영수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인이라는 결과보다 그 할인이 가능해진 경로를 따라가 보는 일입니다. 이 경로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집중되는 방식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고른 1,000원짜리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상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현상은 점점 주변으로 번지는 성질을 가집니다. 마치 한 건물의 균열이 인접한 건물 벽까지 천천히 전이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 변화가 금융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이동하는 방향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부터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규모 상점은 그 압력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압력은 가격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구조의 변화를 깊이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당신이 관찰해야 할 것은 분비는 계산대보다 비어가는 다른 공간입니다. 한쪽의 활기는 다른 쪽의 침묵 위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개인 소비를 넘어 더 큰 경제 단위로 확장됩니다. 이 변화가 왜 지금 나타나는지 이해하려면 당신은 시간을 잠시 거슬러 과거의 유통 질서를 떠올려야 합니다. 한때 동네 상점은 가격보다 신뢰와 접근성으로 선택되는 구조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비싸도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절의 가격은
효율보다 관계와 유지 비용을 반영하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 유통 주체가 등장하면서 이 균형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게임의 규칙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량 구매는 단가를 낮추고 단가는 다시 더 많은 선택을 끌어들이는 순환을 만듭니다. 이 순환은 처음에는 모두에게 이익처럼 보이며 거의 저항 없이 확산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작은 참여자에게는 같은 속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보는 낮은 가격 뒤에는 규모가 없는 주체를 배제하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지역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완충장치는 충격을 흡수하며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효율을 우선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완충장치가 비용처럼 취급됩니다. 비용으로 인식된 순간 보호막은 제거되며 시스템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속도가 편리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방향은 항상 한쪽으로 기웁니다. 과거의 균형이 무너질 때 시장은 새로운 기준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자리 잡으며 선택지를 점점 줄여갑니다. 당신이 선택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선택의 폭이 이미 좁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직 위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싸게 파는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동시에 주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량 주문은 공급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격을 낮추는 조건을 끌어냅니다. 이 조건은 계약서 안에 적히지만 소비자는 그 내용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진열대의 가격표지만 실제 전장은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작은 상점은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싶어도 물량이라는 무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선부터 비용 구조가 다르게 설정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운영 효율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협상력의 문제로 굳어집니다. 당신은 종종 노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조는 개인의 성실함을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조용히 반복되며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확대합니다. 처음에는 몇백 원의 차이로 시작된 간극이 점점 생존의 문제로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며 표면적으로는 효율을 높이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합법성과 안정성은 항상 공정함을 보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지점에서 시스템이 도덕이 아니라 규모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규모는 가격을 만들고 가격은 선택을 만들며 선택은 다시 규모를 키웁니다. 이 순환은 멈추지 않으며 외부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의 일상 소비에는 이 순환의 가장 바깥고리에서 조용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 상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전체의 설계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어떤 연쇄 반응이 이어지는지 당신은 차분히 따라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매출 감소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미세한 경직입니다. 겉으로는 가게가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여유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 위기를 부정하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현금이 느려지면 선택지는 줄어들고 대응 속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재고를 줄이기 시작하면 진열대는 비어 보이지 않지만 다양성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공급 조건이 더 악화되며 가격 방어 능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때부터 할인은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신호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 빈도가 늘어날수록 내부 부담은 더 빠르게 누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하면 일부 거래는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단은 파산이라는 단어 없이도 주변에서 충분히 감지됩니다. 당신은 익숙하던 가게의 불이 꺼진 모습을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개별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압력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곳의 붕괴는 인근 거래 관계에도 부담을 전이시키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렇게 연결된 압력은 조용히 지역 전체의 유동성을 낮춥니다. 당신의 생활 방향 안에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 지점에서 설명됩니다. 이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체감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느낍니다. 시장은 붕괴보다 소진의 형태로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이 변화가 개인을 넘어 어떻게 지역을 바꾸는지 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변화가 특정 가게를 넘어 당신의 일상 환경 전체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편의성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비용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동거리는 길어지고 대체 수단은 제한되며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비용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지만 생활 만족도를 서서히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큰 손실을 느끼지 않지만 불편함이 누적되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지역 소비 흐름을 재편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거리에서는 다른 사업도 조심스럽게 후퇴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때부터 지역 경제는 점점 단순한 형태로 수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공간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당신은 아직 이 상황을 금융 리스크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항상 실물 변화의 뒤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지역에서는 자금 회전 속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 느려진 회전은 대출 조건과 투자 판단에 조용히 반영됩니다. 결국 자본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이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지역 간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향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는 이미 금융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번역 과정은 느리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야 문제가 커졌음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은 경고 없이 움직이지 않으며 항상 먼저 신호를 남깁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이 신호들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를 관찰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 변동의 빈도입니다. 잦아진 할인과 빠른 가격 조정은 여유가 줄어들었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선택지의 변화이며 종류는 유지되지만 깊이는 얕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은 진열대가 채워져 있어도 반복되는 상품이 늘어났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흐름이며 붐비는 곳과 비어있는 곳의 대비가 점점 뚜렷해집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인기 차이가 아니라 자본 이동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서비스의 변화로 설명은 줄고 자동화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줄이는 선택은 비용 절감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업시간의 변화로 조정이 잦아질수록 내부 부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각각 작아 보이지만 동시에 나타날 때 의미가 커집니다. 당신은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지표보다 조합을 관찰해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한 가지 이유로 움직이지 않으며 여러 압력이 겹쳐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일 뉴스에 집중하다가 구조적 흐름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속보보다 일상의 반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통계보다 먼저 방향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보다는 거리두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낙관과 과도한 공포는 모두 관찰을 흐리게 만듭니다. 신호를 본다는 것은 행동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 시간을 얻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이런 신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신호를 인식한 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위험은 한 번에 폭발하기보다 대부분 서서히 누적되는 경로를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란 예측이 아니라 변화에 덜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먼저 고정된 가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던 선택지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은 검증되지 않은 전제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빠른 판단보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 완충은 현금이나 자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계와 정보도 포함합니다. 당신의 정보원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면 신호는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준비를 비관으로 오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붕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모든 시나리오를 맞출 수 없지만 취약성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즉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항상 늦게 시작되고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관찰한 신호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사고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 폭이 넓을수록 충격이 왔을 때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반대로 단일 경로에 의존할수록 작은 변화도 큰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의 목적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할 여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장면을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해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당연하게 여겨왔느냐입니다. 항상 열려있던 가게와 항상 유지되던 가격은 시스템이 제공한 안정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효율이 극대화되는 동안 조용히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은 여유를 소모하며 여유가 사라질수록 시스템은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그 날카로움이 일상 가장자리에서 드러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기대는 행동을 늦추고 관찰을 멈추게 만드는 심리적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에 반응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조건이 변하면 결과도 조용히 달라질 뿐입니다. 당신의 주변에서 사라지는 선택지는 우연이 아니라 축적된 결정의 결과입니다. 이 결정들은 당신 혼자의 것이 아니며 수많은 합리적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개인의 합리성은 집단의 취약성으로 전환됩니다. 시장은 잘못된 선택보다 동일한 선택이 반복될 때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지만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인식은 통제와 다르며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관찰하는 선택이 가장 큰 손실을 피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비의 시간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준비와 부정 중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이야기의 끝이 결론이 아니라 선택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붕괴를 예고하지 않으며 대부분 정상처럼 보이는 상태로 다음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항상 위기처럼 보이지 않고 익숙한 풍경 속에 섞여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 익숙함이 가장 강력한 마취제라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 시점은 대개 비용이 커진 뒤입니다. 대비란 미래를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현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관찰한 작은 신호들은 내일의 결정 환경을 조용히 형성합니다. 이 환경은 개인의 의지보다 구조의 힘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확신이 아니라 유연한 인식입니다. 유연한 인식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돕습니다. 준비와 부정의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질문을 멈추느냐, 이어가느냐에 있습니다. 질문을 유지하는 사람은 위험을 제거하지 못해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멈추면 상황이 설명될 때 이미 선택지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흐름 앞에서 통제 가능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속보보다 구조를 보고 가격보다 조건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장은 항상 신호를 남기며 그 신호는 소리보다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패턴을 기억하고 다음 익숙한 장면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후에도 세상은 평온해 보일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의 차이는 위기 속도가 아니라 반응의 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